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있는 여기 병원도 직장인들이 많은 동네인 거기 때문에 간혹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남들 앞에 발표하기가 되게 힘들다. 회의 시간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서 그렇게 됐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도 남들 앞에서 책을 읽거나 발표할 때부터 힘들었다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PT를 하거나 발표하는 데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지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승진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보다 일을 제대로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진단명으로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공포증이다, 무대공포증이다, 광장공포증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소셜 포비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인공포증, 광장공포증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소셜 포비아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성인분들에게는 아주 많은 증세 중에 하나인 거고, 일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니까 남들 앞에 발표하거나 남들 앞에 나서는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일대 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1대1 상황을 두려워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는 그럭저럭 잘 하는데, 가령 1대1로 고객님과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1대1로 회의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맞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의 자세가 막 경직돼 있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포증은 그 양상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사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딱히 정해지진 않았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수줍고 샤이한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라든지 타고나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잘 해왔는데 가령 그렇습니다. 과거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남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괜찮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증세가 확 생겼다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원인이 없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계기가 생겨서 없던 증세가 벌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증세가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다 보니 이제 젊게는 10대 중후반의 학생들로부터 나이가 들면 20대 대학생들, 그리고 3,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에게도 특히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주기도 하고, 주부분들도 가령 일을 안 하시더라도 가령 동네 아주머니나 학부모님들과 이제 어울리거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굳이 안 하더라도 주부들이나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사회공포증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들에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남들 앞에서는 얼굴이 붉어진다, 목소리가 떨린다, 손발이 떨린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호소하는 것만큼 그런 떨림이나 붉어짐이나 목소리 떨림 이런 것들이 별로 심하지 않으신데도 본인은 상당히 그게 심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캠코더 같은 걸로 찍어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이 그렇게 떨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치료도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뭐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괴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너무 지나치게 나의 어떤 동작이나 말투나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뭐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당신이 정말 많이 떨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이런지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내가 걱정하는 게 사실로 밝혀질까봐 두렵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는 것을 검증받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고, 또 이런 분들은 만약에 물어서 너 발표 잘하던데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 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준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한번 물어보거나 본인 하는 것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내가 괜찮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확인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발표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는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 너무 파묻히지 말고 타인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니 카메라로 찍어보든 남들에게 물어보든 내 동작이나 행동이 어떠한지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는 이런 것들이 치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도 불안장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불안이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불안이 체질적으로 높은 분도 있고 불안이 크진 않은데 어떤 계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불안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 이때 너무 떨리고 힘들다. 뭐 이런 발표가 1년에 고작 몇 번 안 된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가령 뭐 청심원 같은 이제 그런 약을 필요할 때만 복용해서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발표를 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삶에 지장이 있는 이제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뭐 청심원 같은 신경안정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정기적인 우리가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불안 자체를 좀 낮춰주면 이런 공포증에도 도움이 일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분들은 그런 정기적인 치료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공포증하고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소공포증이 있다든지 뭐 새라든지 어떤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 곤충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 또 환공포증이라고 해서 그 개구리 알같이 그런 동그란 것에 대한 그 공포증을 우리가 환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놀이기구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포증이 있는 경우 다른 공포증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포증이 있는 경우는 다른 공포증이 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공포증도 불안장애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불안장애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공황장애라든지 강박증 같은 그런 다른 불안장애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용보증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용보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민하다. 그래서 물론 진짜 심한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적절하거나 이상하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걱정되고 의심스러우면 실제로 찍어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낯선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발표 잘하나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좀 가깝고 편한 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네가 좀 잘 보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도 기꺼이 많이 도와주겠죠. 그래서 사용고증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면담의 자세나 발표의 자세가 어떤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꼭 그대로 믿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심 가지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용고증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